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와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를 나눈 가족, 형제라도 말이죠. 외적인 것뿐 아니라 생각, 느낌 등 내적인 것까지 모두 다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 아니다, 틀렸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인 거죠. 이렇게 우린 모두 서로 다릅니다. 이 다름을 우린 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차이가 때론 받아들이기 어렵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외모의 차이, 성별의 차이, 세대 간의 차이, 국가, 종교, 정치적 신념 등의 차이. 수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린 간혹 낯선 차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래, 이 세상엔 수많은 사람이 있지, 우린 모두 다 달라 하며 당연하게 나와 상대의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때때로 우린 어떠한 차이에 대해 불편함, 심지어 폭력성을 드러내곤 합니다. 남녀 간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고 피부색의 차이가 인종차별로, 종교의 차이가 종교 간 차별,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차이가 차별이 되는 수많은 일들이 인간의 오랜 역사 속에 있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린 서로 간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차이가 차별이 되는 일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왜 머리로는 이해하면서 실제 우리의 몸은 다르게 움직이는 걸까요? 왜 차이는 차별로 이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각 개인의 다름은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다행스럽게도 저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엠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입니다. 매우 무더웠던 2018년 여름, 저는 한 중고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책의 제목부터 지루함이 풍겨왔지만 저는 책을 한 장, 두 장 넘기다 책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차이, 차별, 타자 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고 그렇게 타자는 폭력에 노출되는 일들 등 말이죠. 이 책은 그러한 저의 관심사에 부합하였고 제 고민과 공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책을 여러 번 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 책은 꽤 많이 여러 번에 걸쳐 읽었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 한 번, 두 번 읽고 어느 순간 책의 내용에 깊이 빠지게 되어 또 읽곤 하였습니다. 정확히는 책의 저자 엠마누엘 레비나스에게 빠진 것이죠. 그렇게 국내에 번역된 레비나스의 저서와 관련 책과 글을 찾아 읽으며 덕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1906년 1월 12일에) 태어나 1995년 12월 25일에 세상을 떠난 레비나스는 내문화의 철학자라 불립니다. 리투아니아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히브리어 성경과 러시아 문학을 읽으며 자랐고 독일 철학자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에 정통하였으며 프랑스에 귀화한 뒤엔 프랑스 철학과 함께한 유대인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 레비나스도 그의 삶의 경험이 그의 철학의 근본적인 원천이자 배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히틀러와 독일 국가사회주의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 등의 사건이죠. 레비나스의 부모와 두 남동생이 나치에 의해 학살되었고 레비나스도 프랑스군의 통역관으로 참전했다 포로로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프랑스 군복을 입고 있었기에 살 수 있었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전쟁의 경험은 서양 철학 자체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건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즉, 전쟁과 서양 철학 모두 인간의 인격을 하나의 체계에 종속시키고 전체 체계 속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은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제거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어난 잔혹함과 폭력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절대적, 인격적 가치를 부인하고 전체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철학으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합니다. 인간 개개인은 전체의 틀 속에 들어가고 이용되며
타자는 여기서 전체에 의해 지배됩니다. 이렇게 전체주의에는 개인의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개체는 전체의 한 부분일 때만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만 존재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주의 속에는 한 개체의 고유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다른 것 또는 나와 구별되는 다른 이의 성격이 무시됩니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철학적 흐름에 대항해서 다른 이, 즉 타인의 존재가 인간 존재에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레비나스는 다른 이, 즉 타인은 결코 나로 환원될 수 없는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다른 이의 존재를 강조하는 이유는 주체의 주체성을 올바르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궁극적으로 주체성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데 무한자의 이념에 근거한 주체성, 바로 타자를 받아들이는 주체성입니다. 레비나스에게 주체의 주체성은 이론적 활동이나 기술적, 실천적 활동이 아니라 타인과의 윤리적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수용하고 손님으로 환대하는 것, 헐벗은 모습으로, 고통받는 모습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의에 의해 짓밟힌 자의 모습으로 타인이 호소할 때 그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지고 그를 대신해서 짐을 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주체의 주체됨의 의미가 있습니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주체를 전체에 환원시키는 전체주의에 맞서 주체를 세우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를 주체성의 변호라 표현합니다. 이를 위해 주체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주체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체의 초월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성장소설을 읽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레비나스의 철학이 마치 전체주의라는 악에 맞서 점점 성장해가는 주인공의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그의 철학이 현상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더 현실성 있게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시간과 타자는 레비나스의 초기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레비나스가 1946년부터 47년까지 장발의 철학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정리한 것이죠. 저는 레비나스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이해한 내용을 영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레비나스를 알고 저처럼 그의 철학에 매료되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